안녕하십니까, 폴킴입니다. 오늘은 전에 우리가 이제 회사를 들어가는 거, 그다음에 회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또 대인 관계, 또 진급을 위해서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쭉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 회사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가치관의 정립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회사를 다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생계 유지를 위해서 다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생계 유지는 곧 이제 우리가 남자로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이제 가족을 이루어야 되는데,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안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정기적인 회사를 다닌다는 얘기는 정기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그 정기적으로 그 수입에 맞춰서 지출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물론 이제 부모님이나 또는 뭐 로또가 붙어서 아주 많은 재산이 있는 경우는 또 다르겠죠. 하지만 보통 우리 사람들은 그 우리가 그 일정한 직업이 있어야 이제 생산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소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들어왔으면 이제 1년, 2년, 3년 계속 근무를 하면서 적은 월급을 가지고 그걸 이제 효과적으로 잘 저금을 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회사 생활을 한 30여 년 해보고 또 인생을 살아보면서 재테크를 꼭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어떤 뭐 큰 재산을 이렇게 모은다 이런다기보다는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도 해야 되고, 또 결혼을 하게 되면 자녀가 태어나잖아요. 그럼 자녀들이 학교도 다녀야 되고, 또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이제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만들 때 이제 그 우리가 유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사에 딱 들어가게 되면 일단은 그 우리가 집을 마련을 해야 되니까,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청약저축이 잘 발달돼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월 납입하는 걸로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급여를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면 최소한 10% 정도, 20만 원 또는 그 이상으로 청약저축을 월 납입을 가입을 해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한 3년 정도 하게 되면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정도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 분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3년 이상 그 무주택자로서 그 청약 예금을 들어놓으면 또 1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아파트를 한 번도 분양받지 않은 사람들은 생애 첫 분양 뭐 이래서 여러 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그런 혜택을,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혜택을 다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런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데 첫 번째가 이제 청약저축이고요. 그 청약저축을 열심히 부면서 또 나머지 200만 원 중에 뭐 10% 또는 20%를 청약저축을 붓고, 또 나머지를 전부 다 쓰면 안 되겠죠. 그죠? 적금을 한다든지 또는 펀드에 가입한다든지 해서 그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최소한 제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멀리 보고 길게 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제 뭐 꼭 승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제 나이가 40대 후 50대 이렇게 됐을 때 그 좀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즉 다시 말해서 회사에 취직을 했을 때가 20대 후반 또는 30대 초반일 텐데, 한번 자기의 50대 이때의 모습 또는 60대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그려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60대 이제 정년 퇴직 후에 내가 그 아내와, 또는 그 뭐 결혼을 안 할 거면 나 혼자, 또는 뭐 다른 가족들과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좋을까라고 하는 한번 그림을 그려보는 거고요. 또 50대에는 어떤 모습이면 좋겠다 하는 어떤 그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들과 사는데 부모님들을 통해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받았던 그 영향에 따라서 나는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있었을 텐데 그 막연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모습을 그려보고 나의 50대 모습, 40대 모습, 또 30대 모습, 또 60대 모습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그렇게 그려보고 거기에 어떤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꿈을 갖게 되면, 죄송합니다. 이제 그 모습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이제 그 계획을 좀 그 단계적으로 세밀하게 짜는 거죠. 예를 들어서 60대 나의 모습을 그려놨으면, 그럼 60대 이 정도 되려면 50대의 모습은 어떻고, 또 40대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그려보고요. 또 30대 모습은 어떻고, 내가 지금 20대 후반인데 그럼 30대는 불과 몇 년 안 남았으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려면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게 무엇이고 해서 지금 현재 준비하는 것이 거시적인 관점에서 60대의 모습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의 준비가 될 수 있어야 그런 사람은 이제 나중에 그 30년 또는 40년 후에 좀 뭔가 준비된 그동안에 준비했던 것을 과실을 따서 먹으면서, 그러니까 좀 풍요로운, 그렇다고 해서 막 돈을 엄청 많이 벌어서 풍요로운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좀 미리미리 준비했었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게 되고요. 그런 것이 준비가 없었던 사람은 바로 그 앞에 것들만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자꾸 좌충우돌되면서 우왕좌왕 돼요. 예를 들면 20대 말에 회사에 들어가서 근데 뭐 커다란 그 비전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 그러면 조금만 힘들면 회사를 그만두게 되죠. 회사를 그만두고 나 장사를 할래. 근데 장사를 하려고 보니까 회사 다닐 때 돈을 좀 모아놨어야 되는데 긴 모습을 생각을 안 해놓으면 돈을 모으기가 쉽지 않아요. 월급을 타면 그냥 좋은 거,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놀고 나의 어떤 그 말초신경을 이렇게 좋게 하기 위한 것에 돈을 쓰게 되면 결국은 힘들어서 회사에 그만뒀는데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사업을 할 수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좌충우돌하면서 우왕좌왕, 인생이 막 우왕좌왕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인생을 좀 길게 모습을 생각을 하고 모습을 그려놓고 거기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서 세밀한 계획을 짜서 지금 내가 좀 회사가 힘들더라도 참아서 3년은 버티자 최소한. 그래서 종잣돈을 마련한 다음에 최소한 내 60대 모습을 하려면 뭐 30대는 얼마 정도의 재물이 필요하니까 뭐 가게 장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먼 곳을 생각해 놓으면 적어도 좌충우돌하면서 우왕좌왕하지는 않는다 인생이. 그거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점을 분명히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 입이 즐거운 거, 그다음에 오늘 나의 몸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달 후 또는 1년 후 또는 10년 후에 내가 좀 그 즐거운 모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은 좀 참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시멜로 이야기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어린 아이한테 마시멜로를 주면서 네가 이걸 참으면 내가 2개를 줄게 했을 때 그걸 참는 아이가 있고 10명 중에 참는 아이가 1명 또는 2명이 되고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걸 못 참고 그냥 먹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잘 살았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꼭 부유한 것이 잘 사는 건 아닙니다. 물론 부유한 것이 잘 사는 건 아닌데 남들에게 존경을 좀 받는다. 이렇게 나이 먹어서 이런 삶을 산 사람들을 보면 그 마시멜로의 10%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즉 바로 눈앞의 것을 더 큰 것을 위해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크게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인생을 살면서 되게 중요한 것은 이 기다림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깨닫습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한다. 증권을 샀어요. 주식을 샀으면 그 주식이 오를 수 있는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주식을 사놓고 좀 떨어지니까 그냥 팔아버려. 또는 아니면 좀 올랐으니까 팔아버려. 그럼 절대로 그 큰 돈을 벌기는 주식으로 큰 돈을 벌기는 되게 힘들다. 그래서 그 주식을 살려면 정확하게 그 회사를 파악하고 발전 가능성 있는 회사를
주식을 사고 이게 떨어지더라도 좀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오른 다음에 팔아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는.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가 있고, 또는 뭐, 여자인 경우는 남자친구가 있겠죠. 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서로 상대방의 부족한 점들이 막 눈에 들어오고, 또 의견이 안 맞아요. 의견이 안 맞을 때, 그 안 맞는 것을 그냥 있는 대로 다 얘기하고, 불평을 다 얘기를 하면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이 그걸 소화해주면 좋은데, 상대방도 사람이다 보니까 내가 불평하고 내가 어떤 것을 쏟아놓으면 상대방도 거기서 따라서 불평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막 상대방을 이기려고 싸우고,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인생을 살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워서 내가 그 사람을 이기잖아요. 그럼 그 대가는 뭐냐면, 나는 그 사람을 이겼지만 대가는 그 사람을 잃어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을 이긴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겼는데 그 사람이 나랑 같이 그냥 몸은 같이 있어 라 할지라도 그 사람은 늘 그 마음은 이미 떠나 있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져주는 게 잘하는 거다라고 옛날 그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이제 살아보니까 뼈저리게 다가오는 거고요. 특히 부부관계에서 상대방을 이기려고 들면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상대방도 안 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서로 싸우다가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내가 져주는데 상대방은 계속 날 이기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을 떠나게 되겠죠? 바로 그거예요. 상대방은 나를 이겼지만 나는 그 사람을 떠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나를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상대방한테 져주고 상대방도 나한테 져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그다음에 서로의 아픈 상처를 이렇게 보듬어주면서 같이 사는 게 부부인데, 그렇게 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참는 것, 아까 참는 걸 얘기했는데, 그래서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참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성공을 하려면 상대방이 좀 단점, 잘못된 것을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얘기하고 그가 고칠 수 있도록 얘기하는 건 좋지만 그것을 막 억압적으로 해서 그걸 고치도록 하려고 하고 막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 사람을 잃게 된다 라고 하는 거. 그 사람과 정녕 안 볼 거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보다는 이제 내가 거기에 적응을 하든지 아니면 잘 얘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납득을 해서 스스로 고칠 수 있게 해주든지 하는 게 굉장히 지혜롭고 현명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택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참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종잣돈이 준비될 때까지 그 종잣돈을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참고, 그다음에 종잣돈을 준비하려면 최소한 3년, 5년이 걸릴 텐데 이 3년, 5년을 꾸준히 참고 견디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재테크의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20년, 30년 하다 보면 20년 후, 30년 후에는 여러분들은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